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 더울 때인데 따로 좀 시간을 낸 이유는 이제 8월 13일부터 다반 특강을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반 특강은 조금 계획을 좀 바꿔가지고 좀 변화를 좀 꾀해서 좀 새로운 형태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 수업을 듣고 합격한 학생이 아직은 없어서 이제 2023년도에 맨투맨 다반 특강 수업 듣고 그때 그해 이제 합격한 노진우 합격생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이제 공부 어떻게 했는지의 제일 핵심은 우리가 그 평균적으로 이제 보통 순환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순환 강의하고 좀 시간을 따로 내서 다반 강의를 어떻게 연계하면 좀 수월하게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좀 정확하게 점수를 받는 방법, 요 부분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바쁜데 어렵게 좀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진우 합격생이 본인이 어떻게 공부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공부할 때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공부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 전략을 세우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나서 제가 올해 다반 특강을 어떻게 이제 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지, 어떤 부분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오늘 이 설명회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쁜데 어렵게 시간을 내준 노진우 합격생을 모시고 공부에 어떤 방법들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얻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수로 노진우 합격생을 맞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5급공채 일반행정직 합격자 노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일행이라서 그런데 혹시 외교원이신 분들 잠깐만 조금만 손 들으시죠. 다 외교원이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영상으로도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직접 들으러 오신 분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기출문제도 인쇄를 해왔는데 외교원이시면은 이 기출문제는 크게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저는 제 수험 기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3년을 정확히 공부를 했습니다. 3년을 정확히 공부를 했고 피셋을 되게 못해서 1년 반 정도는 피셋 공부에 시간을 썼습니다. 그 와중에 첫 해에는 1차 시험을 떨어지고 둘째 해부터 2차 시험장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마지막 해에는 입법고시까지 한번 보고 정치학은 2차 시험장에서 답안을 쓴 게 총 3번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신희섭 선생님 3순환 강의만 2번 들었습니다. 예비 1순환은 이제 다른 선생님 걸 듣다가 돌고 돌아서 신희섭 선생님 강의로 돌아왔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해에는 강의만 들은 걸 넘어서 답안 특강이랑 맨투맨까지 신청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 특강이나 맨투맨을 이미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들으실 생각이라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제 공부 스타일이 여러분 외교원이시니까 국제정치학이 책이 훨씬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일행이긴 한데 일반행정직 특성이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문제 나오니까 국제경제학도 봐야 되고 정치학 3문제 중에 한 문제가 국제정치학이 나오니까 국제정치도 봐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왈츠 이후라는 책을 그 정도면 커버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했었습니다. 왈츠 이후 말고 개별 쟁점은 국제정세 이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얇은 단행본. 근데 제가 그것만 읽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떤 것까지 봤냐면 여러분들 국제정치 패러다임 엄청 두꺼운 교과서 같은 책도 많이 본다고 하시고 그거 말고 박건영 교수님과 아무튼 서울대에서 쓰는 교재라고 들었는데 노란색 책 있잖아요. 노란색 책. 그 책도 보고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저는 자료 쌓아놓고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듯이 저는
한 권의 책을 10번 보는 것보다 10권의 책을 한 번 보는 게 더 편했습니다. 머릿속에 남는 게 훨씬 적긴 한데 그렇게 해야지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답안 특강이 되게 필요했던 이유는 자명합니다. 저는 답안 특강을 들으면서 답안을 쓰기 시작한 건 아닙니다. 혼자 답안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신림동에서는 반년 정도 공부하고 2.5년 정도 학교 고시반이랑 학교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부를 하면서 저희는 이제 과목이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그리고 선택 과목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법 과목이나 경제학은 여러분들도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답에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 쓰면은 되거든요. 안 되더라도 교차 검증이 되는 거예요. 예시 답안보다 내가 잘 쓰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논문 과목이라고 불리는 과목들은 이게 검증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답에 맞냐라기보다는 이렇게 써도 될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맞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채우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거를 써도 될지를 생각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집어넣는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책 쌓아두고 이것저것 여러 개 살펴보고 쓸 수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났던 건 한 번 더 살펴보고 책 보고 쓰고 정리하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개를 쌓아놓고 공부하는데 이걸 단권화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차례 했었지만 결국 단권화는 하지 못하고 수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단권화를 하지 않아도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쌓아놓은 지식들을 답안 특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답안 특강 중에서도 이제 신희섭 선생님만 신림동에서는 다들 비슷하게 하긴 하더라도 신희섭 선생님처럼 맨투맨으로 진행하는 선생님은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타학원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저도 모든 학원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신희섭 선생님도 듣고 다른 선생님도 들었고 제가 들어보지 않은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이 이제 타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와서 이것저것 종합을 해준 결과 선생님이 가장 이제 밀착 관리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잡아주시는 지점이 있다는 거 저는 그 부분에서 물론 되게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당화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시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개별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고시 생활하다가 한 번쯤은 자신에게 귀인이라고 느껴질 만한 사람을 만날 겁니다. 저는 2.5년간 학교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이제 삼순환 처음 들어갔을 때 강의로 신희섭 선생님 처음 뵙고 마지막 해에는 반년 정도 여기 와서 답안 특강 들으면서 선생님을 뵀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친절하신 거는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그걸 넘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논문 과목 공부하면서 느낀 게 내용 채우는 것까지 어떻게 혼자 해볼 만할 것 같아. 근데 그 다음 문제는 그거 그래서 내 답안을 어떻게 만들 건지의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순서대로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고 여기 있는 거는 간단히 정리를 하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여러 개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지식은 쌓여 있었습니다. 지식은 쌓여 있는데 다시 읽으면 기억도 나요.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답안 특강을 듣게 되면은 이제 점수로 나오지 않고 선생님이 레터 그레이드로 점수를 주시게 됩니다. 저도 이제 처음부터 A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B도 받고 C도 받고 정신이 이제 어지러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C가 나온 날도 있었고 완전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A를 주신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랑 출제자의 의도 선생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이게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정치학에서는 중요한 주제인데 민주주의의 여러 측면을 다룰 때 우리는 제도적인 것들을 정치학에서는 조금 더 우선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문화를 곁가지로 쓰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화를 가져오는 게 일반 행정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행정학 주제랑 겹쳐서 쓰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고 이게 논의가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중심이 되는 논의를 쓰지 못하고 곁가지의 논의를 쓰다 보니까 첫 번째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시를 든 주제이고 두 번째로 그 국제정치에서 한국 국제정치라는 분야가 제가 이제 고시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다뤄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제정치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굉장히 큰 범위 학문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정치학에서는 한국 정치 단독 주제로 나온 문제들이 꽤 있어서
그와 관련된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너무 내용이 또 재밌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역사책 쓰듯이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한 줄 치고 넘어가고 내가 아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적용해서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결책이 뭐고 비판할 지점이 뭔지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제가 가진 문제였습니다. 지식을 여러 개를 쌓다 보면 이런 사단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번 한번 살펴볼게요. 답안 특강에 대해서는 사고 회로가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듣던가 듣지 않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들을 때 저는 그렇게 고민은 안 됐어요. 이거 일주일에 1시간 답안 쓰고 1시간 강평 받고 맨투맨까지 해서 20분도 안 쓰는데 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삼순환 기간이 되면 그 시간마저 아쉬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답안 특강에 대해서는 답안을 쓸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도 답안을 어느 정도 쓴 사람들에게도 모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답안을 작성을 할 때 그 시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주고 쓰라고 해요. 뭐든 쓰겠죠. 우리는 다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온 사람들로서 글을 쓰라고 하면은 내가 아는 내용을 막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인지는 완전 별개인 거예요. 어차피 이것도 평가의 대상이고 상대평가를 해서 점수가 매겨지기 때문에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잘못 버릇을 들어두면 저는 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쓰고 싶은 내용 막 쓰다가 요구하는 내용 생각하고 쓰려니까 그거 자체가 완전히 메커니즘이 바뀐 거예요. 내가 아는 내용 시간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뽑아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을 내가 아는 지식에 맞춰서 양도 줄이고 분량 배분도 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굉장히 생소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답안을 쓸 수 있는 실력이 됐잖아요. 저는 이제 혼자 답안을 어느 정도 썼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와서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답안을 제대로 쓴 거는 아니었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냥 쓰고 비교하고 모범 답안에 조금 더 맞춰보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걸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서 사실 진짜 한 1000가지 정도 공부를 하면 시험장에서는 10가지에서 11가지 그 정도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가지에서 11가지를 온전히 다 써도 대단한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 현실적으로 내가 긴장하고 생각이 안 나서 한 5가지, 6가지? 그러면은 나머지 900개 이상은 쓸모가 없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언제든 필요할 때 뽑아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저보다 훨씬 감각이 날카로울 시기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저랑 이제 공부하는 게 다르신 분들도 있으니까 훨씬 저보다 잘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지금 임용유예 상태여가지고 공부를 놓은 지 한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 공부할 때는 3년 동안 쌓은 지식이 어디 안 갈 줄 알았는데 정확히 한 달 안에 사라지거든요. 3년 동안 계속 지식을 3년이 아니지 1년 주기로 계속 지식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그거를 시험장에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꺼내는 게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쓰려고 봤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답안 특강에서 디테일이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답안 특강 중에서도 선생님이 답안을 다 읽어보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와서 질문하는 거랑 다르게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철학자 소크라테스랑 얘기하다 보면 산파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뭐가 문제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선생님이 제시해주는 그 맥락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근데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책을 쌓아놓고 구력이 쌓인 뒤에 봐서 그렇지 구력이 쌓이기 전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답안을 쓰기 시작하고 시작한 다음에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해나갈지 그리고 두 번째로 혼자 또는 스터디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을 여러 개를 쌓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 어딘가에는 쓸모가 있으니까 쌓아 둔 거고 제가 원하는 그 순서가 있었습니다. 책을 막 널브려 놓더라도. 답안 특강 같은 것도 저한테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강의를 최대한 안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강의 들은 내역을 간단히 소개해주면 저는 이순환을 안 들었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 듣고는 싶었는데 이순환이 개강하는 시기가 피셋을 한참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럼 이제 1차로 어떻게 합격을 했으면 그 해에 3순환을 따라가면서 보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어서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답안 특강이 보완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할 텐데 주말에 보통 열릴 텐데 주중에 순환 강의 듣고 주말에 답안 특강 하고 3월부터 6월까지는 뭐 주 6.5일 공부하는 거 괜찮죠? 수험생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나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안 특강이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내가 8시간 공부할 거 1시간으로 줄어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문에서 해결될 거를 혼자 고민하고 있어도 돼요. 언제 해도 되냐면 겨울이 오기 전까지 해도 돼요. 1월부터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저는 피셋이 바빠서 못했고 3월부터는 가지고 있는 내용을 조직하고 쳐내고 줄여나가는 시기이지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기에는 기존에 있는 기본기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답안 특강이 그런 게 좋았고 맨투맨에서 제가 이러한 내용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쓰면 어떨까요? 물어보고 학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대한 다양한 감각을 모두 사용할수록 도움이 된다 하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책이랑 대화를 하고 말을 거의 안 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랑 말했던 게 약간 기억에 스쳐 지나가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적어도 내가 그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고 만들어낸 내용보다 훨씬 정확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혼자 스터디로 모두 해결이 가능하죠. 근데 스터디보다는 정확성이 높을 거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많이 절약될 겁니다. 시험장 내에서도 그렇겠지만 실제 공부하는 시간 저는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답안 특강의 목적이 뭐냐면 이거는 정치학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제 정치학, 국제정치학 모두 해당하는 얘기인데 내용을 채우고 문단, 문장 단위로 무엇을 어떻게 쓸지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되게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제시문이 이렇게 있고 문항 1, 2, 3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이게 10점, 이게 20점, 이게 20점 이런 식으로 50점짜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한테 이걸 다 못 쓸 것 같아. 다 못 쓸 것 같으면은 이거 2개 먼저 쓰지 이런 생각이 보통 들 거거든요. 사실 제가 채점을 직접 해본 입장은 아니어서 어떤 게 점수가 높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시간 안에 최대한 3개를 다 구조화시켜서 쓴 문제랑 1번 버려. 여기서 최대한 많은 점수를 2개에서 획보하자 하는 것보다는 각각의 내용이 조금 디테일은 적더라도 하나를 더 구조화시킨 것이 높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냥 이거는 채점을 몇 번 시험장을 갔다 온 친구들이랑 나눴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 이거 안 썼는데 이거 2개 썼는데 근데 이제 3개를 좀 대충 쓴 친구보다 점수가 낮은 경우가 보통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공개된 누군가가 이야기한 자료는 아니고 제가 친구들 통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뒷페이지 보시면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이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만 꼭 취사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희섭 선생님 물론 순환 강의 때는 이거를 알려줄 기회가 거의 없는데 답안 특강 맨투맨에서 가장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뭐 쓰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정의를 암기하라고 하진 않겠죠. 근데 첫 번째는 뭐 정의가 오고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설명이 올지 사례가 올지 아니면 여기 제시문에서 제안하는 거는 1, 2, 3번의 문장을 어떤 순서로 쓸지. 근데 모든 걸 다 공통적으로 또 답안 특강 때는 얘기는 해주시는데 그래놓고 우리가 또 답안을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답안을 쓰고 내 스타일대로 답안을 썼는데 분량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내용이 틀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핀트를 아예 잘못 잡았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오류가 많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맨투맨을 하는 겁니다. 저는 맨투맨에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고 2년 반 정도 했으면은 지식을 쌓을 만큼 쌓은 시기이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지식은 어느 정도 쌓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조직하고 어떻게 줄여나가고 문장을 조금 더 간결하면서 이 학문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건데 맨투맨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은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게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서 답안 특강의 목적은 그리고 두 번째 짝대기 보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쓸 내용이 넘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미제 조정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 지금 혹시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풀 답안 100점 써보신 분 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 100점 괜찮습니다. 안 써도 괜찮아요. 시험 전엔 쓰세요. 지금 안 써도 괜찮다는 거지. 자, 이게 50점짜리를 1시간에 쓰는 거랑 100점짜리를 2시간 동안 쓰는 거는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나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유는 스스로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결국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내용을 그 분량 안에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2시간이 부족할 것 같잖아요. 내가 아는 거 10페이지 쓸 수 있어요. 2시간 동안 꽉 채우고. 근데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랑 핀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는 거를 7페이지, 8페이지 쓴 친구보다 반드시 이거는 점수가 낮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어서 제가
2년차 때 처음 2차 시험을 들어갔고 그때 정치학 56점을 받았습니다. 정치학 56점을 받았고 마지막 해에 이제 정치학 68점, 이게 합격자 평균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합격자 평균보다 1점 높은가, 합격자 평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합격자 평균이면은 투자한 것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요?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다양한 과목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과목들의 평균을 쳐서 내는 시험에서 합격자 평균만 달성을 하잖아요. 모든 과목의 합격자 평균이면은 충분히 넉넉하게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손해를 절대 보지 않고 오히려 합격자 평균이면 이득인 겁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잘하고 답안 특강을 안 들어도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합격자 한 자리 넘겨줘도 여러분의 합격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수석이 되실 분들도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이 되시고 다음 설명회 때 꼭 와서 외교원 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내용을 쓰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내 답안의 상태를 보면서 선생님이 바로바로 진단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는 게 있으면 늘었다고, 이제 퇴보한 게 있으면 퇴보했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하는데 시간은 참 잘 갑니다. 근데 맞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맞는 방향으로 공부를 30분 한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냥 지식을 1시간 동안 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2차 시험 과목과는 논외의 얘기인데, 저는 피셋을 되게 못했다고 했잖아요. 피셋 강의를 다 들었거든요. 있는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들으면서 한 것 중에 가장 지금 시간이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게 그 필기를 그대로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필기를 따라 쓰고 있었고, 그냥 책을 보면서 정리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내용들을 전부 필기해서 노트로 만들고 있었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한 번 다 끝내고 알았습니다. 차라리 2차 시험 과목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답안 특강을 들으니까는 오히려 제가 가진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단권화 별도로 안 해도 된다라고 결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답안을 많이 볼수록 자신의 스타일을 찾는 게 용이해집니다. 답안 특강 듣는 사람들끼리 스터디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삼순환도 여러분이 들어보고 답안 특강도 들어보면 느끼실 겁니다. 답안 특강 듣는 분들의 수준이 한 2단계 이상 높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삼순환 최고 답안으로 오르는 것보다 답안 특강에서 선생님이 답안을 하나씩 선별해서 이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서 이 답안은 이게 잘 썼고 두 개가 스타일이 완전 다른 답안이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거를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어쨌든 답안 특강은 선생님이 전적으로 답안을 관리를 하시고, 삼순환 같은 경우는 합격생들이 대부분 채점을 하고 합격생들이 올린 답안 중에서 최고를 뽑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선별된 답안을 보면 내가 여기서 취할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국제정치학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편차가 클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이 있어도 이걸 맥락을 알고 쓰는지 모르고 쓰는지가 정치학보다 조금 더 잘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고 외교원 합격자분에게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맨투맨 답안 특강의 장점. 여러분 지금 답안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그냥 답안 특강이 있고 맨투맨 있잖아요. 맨투맨. 여러분이 그 전공이 어떤 전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회과학 전공을 하신다면은 학교에서 논술형 시험을 보고 교수님께 자기 시험지 확인하러 가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학교 되게 오래 다니면서, 저는 행정학 전공인데 정치외교학과 그 교수님 수업에 전공 수업을 하나 듣고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시험 점수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좀 궁금해하고 싶어서. 근데 교수님이 한 번 제 거 쓱 읽어보시더니, 물론 채점은 이미 끝났죠. 한 번 쓱 읽어보시더니 이 부분은 이렇게 쓰는 게 맞고 이 부분은 저렇게 쓰는 게 맞아.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었는데 듣고 나니까 제가 그냥 제 쓰고 싶은 대로 썼던 부분들은 정확히 캐치를 해내십니다.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문제에서 묻는 거에서 조금 곁가지로라도 불필요한데 쓰려고 했던 내용들을 정확히 캐치를 해주십니다. 근데 학교 교수님한테 매번 찾아가서 여쭤보기는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공부하시면 특히나 더. 맨투맨을 들으면서 매번 내 답안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거리를 정리를 안 해와도 선생님이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해주십니다. 사람마다 하나의 내용을 여러 곳에 쓰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글을 뽑아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저와 같이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배치를 해서 답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도제식 학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답안에 대해서 이제 손으로
강평도 물론 해주시죠. 그리고 최고 답안도 보고 여러분이 강의도 듣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피드백을 흡수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한마디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손으로 다 쓰기도 이게 애매해요. 그리고 뭔가 전달이 됐는데 피드백을 내가 흡수하는 방향이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 쓰지 말라고 썼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거는 다른 부분에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물어보고 고치고 가져와서 다시 확인하고 내가 느는 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런 불확신이 좀 있을 수 있어. 그럼 내가 느는 걸 어떻게 알지? 내가 느는 거는 내가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안 되면 이제 선생님이랑 맨투맨 하면서 이 부분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고쳐왔다. 더 고쳐야 되냐? 아니면은 다르게 가보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화 학습이 가능해지고 심화 학습은 혼자 논문 보고 내용 채우는 걸로도 가능하지만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지를 매번 조정하는 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아까 삼순환 기간 때 여러분 새로운 내용을 넣는 거는 쉽지 않다고 그랬었는데 뭐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불안해서 계속 봤어요.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봤고 뭐 국제정치 엄청나게 딥한 거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불안해서 봤어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외교원 공부하시는 분들이 국제정치에 얼마나 투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그래도 외교원 분들이 국제정치학에 투자하는 시간의 한 3분의 1 정도 저도 국제정치를 불안해가지고 계속 보지 않았을까. 이슈 같은 거 집어 넣으면은 기존 정치학에 비교정치 중요한 거 계속 연습해서 반복해서 써야 되는데 불안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고 이런 것들도 동시에 확인이 가능해서 맨투맨이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맨투맨 장점에서 제가 마지막 줄에 최종 목표는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시험장에서 시간 안에 답안을 작성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그 방향성에 있어서 미세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랑 벗어나 불필요한 내용 써서 저는 충분히 작성을 못하는 습관이 무슨 말이냐면은 A를 쓰라고 했는데 A 다시나 A 2 다시를 써놓고 저 스스로 맞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정치학을 조금 만약에 공부를 하셨으면 이거를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기출문제 혹시 그래도 좀 보기 편한 거라도 하나만 보고 갈게요. 22년도 정치학 기출문제인데 22년도 1문 보시면 됩니다. 22년도 1문에 기존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정치학적인 글쓰기를 하고 이제 미디어 파트의 별도의 논의 엄청 특별한 건 아니더라도 정치학적 글쓰기가 가능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뭐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매스미디어와 뉴미디어 차이 이런 거 생각하고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들 왜냐면은 정치학적인 이론이 여기서 떠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수업을 듣기 전에 첫 생각입니다. 그리고 3번에서 뉴미디어 활성화가 정당의 발전과 쇠퇴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논하시오. 그 사회과학적 글쓰기를 할 때 분석 도구를 가지고 글을 써야 되는데 1번에서 자기가 분석 도구를 작게 설정을 하고 그걸 3번까지 끌고 와서 썼어야 되는데 저는 3번에서 또 다른 학자를 끌고 와서 또 다른 내용을 혼자 전개하다가 3번을 완성 못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친구들이 자기의 그 학자들, 자기가 아는 학자들을 끌고 와서 문제를 쓰게 됩니다. 저는 헌팅턴이라는 학자를 끌고 왔었고 당시에 V.O. 키라는 학자를 끌고 와서 쓴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쓴 친구들이 점수를 잘 받았다는 얘기를 또 근데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은 논점에서 어긋났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3년도에 1문에는 오히려 편했습니다. 23년도 1문을 보시면 1번에 뒤베르제의 논리를 서술하시오.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항상 삼순환, 답특, 맨투맨 모두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라서 되게 편하게 썼었고 작년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분석 도구 내가 설정했으면 그거 가지고 글을 일관적으로 쓰기 위해서 3번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내용을 최대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희섭 선생님이 다루는 범위가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빠지는 주제가 없습니다. 근데 빠지는 주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치학 강의를 정치학 범위 다 커버하려면 뭐 한 200강 찍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200강을 찍을 수 없으니까 한 번씩 다 건드리고는 가시는데 그 해마다 조금씩 강조하시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근데 제가 답안 특강하고 맨투맨까지 들은 그 마지막 문제가 딱 1문에 나왔습니다. 23년도. 저는 1문에다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썼었고 1문에 답안 특강에서 그리고 맨투맨에서 제가 질문 나눴던 내용들을 잘 녹여내니까
그래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산문 보시면 정치학에서 이런 게 나올까 싶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절대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산문의 일 같은 거 절대 안 나올 것 같았는데 공부하다가 들었었고, 제가 이거는 사실 3순환 때 진행된 주제이긴 한데 맨투맨 때도 들고 와서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잡고 가는 게 괜찮을까요? 물어봤었는데,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던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던지진 않았어요. 던지지 않았고 어쨌든 잡았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학자를 인용을 하면서 다행히 있는 내용을 잘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맨투맨이 답안 특강만 듣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삼순환이랑 답안 특강이랑 다 그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고, 사실 신희섭 선생님 제가 이제 이곳저곳에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었거든요. 주위 친구들. 그럼 이제 2명 중에 1명 정도는 영업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2명 중에 1명 정도는 영업에 성공을 했고, 들은 친구들 근데 처음에 듣기 되게 어렵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2번째 들으니까 그때부터 좀 이해가 된다고요. 근데 저도 2번 삼순환을 들었지만 첫 번째 삼순환은 진짜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2번째 삼순환부터 이해가 됐던 건 지식도 쌓이고 있지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순환이나 답특이나 맨투맨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포인트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우리는 1순환 지식, 2순환 답안, 3순환 마지막 주제 정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최대한 강의마다 주제가 안 겹치게 다 구성을 해서 이런 것들을 쭉 듣고 나면 이제 저는 정치학에서는 범위가 부담이 없는 상태였던 거였죠. 끝나고 나니까 그런 게 정리가 되더라고. 나는 이제 어떤 주제가 나와도 뭐 완전한 만점은 아니더라도 합격자 평균의 점수는 낼 수 있었다라고 그 확신을 가졌던 계기가, 어쨌든 커버하는 범위가 절대 뒤지지 않고 그 커버하는 범위 내에서도 어차피 여러분 800페이지짜리 책 다 외울 거 아니거든요. 800페이지에서 제가 실제 외웠다고 할 수 있는 파트는 100페이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그 외운 내용들을 가지고 살을 어떻게 붙이고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순서로 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 그 부분이 맨투맨에서 제가 계속 확인하고자 하고 점검받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선생님 순환 강의에서 사용하는 자료나 책 말고 자기가 논문을 보다가도 한 줄을 읽어도 이 한 줄을 써먹을 수 있겠다 아니다라는 게 훨씬 빨리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논문 과목은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일관된 흐름이 존재하기에 소문항 중에서 뒤 문제를 쓰면서 앞에 거를 지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법 과목 같은 경우는 결론을 뭐 다르게 낼 수는 있어도 아예 잘못된 걸 쓰면 앞에 걸 지우고 다시 쓴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가 잘 나온 케이스도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논문 과목은 물론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 문장, 그 사례를 써야지 반드시 점수를 준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적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출제자가 의도로 하는 부분의 내용들을 정확히 쓰고 있는가, 그게 채점의 포인트일 것이라고.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시 답안에 있는 것들 그대로 옮겨 써야겠다라는 그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요구하는 내용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A를 쓰라고 했는데 A 다시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A 다시를 이미 쓰고 있다가 뒤에 거를 쓰고 있는데 앞에 거를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보다 목차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공들였습니다. 목차에 시간을 공들였고, 실제 선생님이 답안 특강에서도 목차 예시를 주시고 선생님의 그 해설책, 연습문제 해설책도 있고 기출문제 해설책도 있는데 거기에 목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안 목차 2개, 3개씩 주십니다. 그리고 그 책 보고 모르겠는 거 들고 와서 또 맨투맨 때 물어봐도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와닿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가 나는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해라는 내 스타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투맨을 하면서 나눴던 대화 내용이 실제 문제에 출제되어서 정치학 사례로도 사용할 수 있음. 아까 말했던 기출문제에서 제가 23년도 1문의 3, 이 부분이 답안 특강에서 실제 예시 답안으로 자료도 나눠주셨고 너무 디테일해서 안 볼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게 어떻게 다른지 제가 헷갈렸던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제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부터 뭘 하시기를 권해드리냐면 답안 작성 연습을 들어가시고 맨투맨 신청을 해서 내 스타일을 최대한 빨리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법 과목을 다들 공부를 하시면은 느낌이 올 거예요. 이거는 이 쟁점에서는 이 목차대로 가면 돼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정치학이나 기타 논문 과목, 국제정치학도 물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들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주제, 어떠한 학자의 이론 아니면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구성하고 있으면은 목차만 제대로 짜면은 내용 끼워 넣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선생님이 일일이 알려주려고 하셔도 자기가 또 쓰는 스타일이 어차피 여러분 선생님이 예시 답안 주면 그거 라인 바이 라인으로 외우지 않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저도 못했고 그건 어려워요. 자기 스타일을 빨리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완전한 내용 학습을 하고 답안 작성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돌리기 전에 절대 답안을 안 쓰겠어 이런 친구들이 꽤 있었고 저도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쓰지 이랬었는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조금 뼈대가 되는 내용들을 배우고 답안 쓰면서 내가 기본 내용은 이제 쓸 수 있네. 그럼 여기다가 디테일을 뭘 더 추가를 해볼까.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을 했으면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겠죠. 다음에는 이걸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다시 그거를 답안에 녹여내고. 근데 이 부분이 혼자 물론 할 수 있겠죠. 혼자 물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저는 이걸 혼자 하려면 8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뭐 한 주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답안 특강 하니까 1시간이면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같은 내용을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은 공부 덜 하고 빨리 합격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늘 그런 목표를 잡고 있었는데 저는 덜 하고 빨리 합격하기 쉽지 않아서 그냥 많이 하고 빨리 합격하자 이걸 목표로 늘 잡았었습니다. 답안 특강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해당 과정을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뼈대를 잡는 과정이고 그중에 맨투맨은 그게 나에게 맞춰지는 거를 계속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 2시간 동안 10페이지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10페이지를 합격자들이 쓸 수 있는 그 평균 이상으로 쓰는 거는 방향성이 절대 틀리지는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하나도 갈피를 못 잡고 내가 혼자 계속 학자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면은 답안 특강을 듣고 실전에서는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조금 더 가닥을 잡고 가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 더운 날씨에도 아침에 이른 시간은 아니죠. 고시생한테 이른 시간은 아니죠.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서 저도 공부를 끝낸 지 사실 1년이 채 안 돼서 가끔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기억은 다 미화가 되잖아요 원래. 여러분도 합격하면 기억이 미화가 될 것이고 다들 합격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곳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시면 간단히 질문 몇 개만 받을게요. 저한테 질문 안 하셔도 선생님한테 늘 질문하면 되니까. 네. 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죠? 저 뒤에 앉아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좀 인상적인 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의도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옷을 맞춘 것처럼 똑같이 검은 옷을 입고 와가지고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뭐 유니폼이야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노진호 합격자 답안이 뭐 다 세부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몇 가지는 기억이 나요. 그게 한 1년 한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3월, 4월, 5월 뭐 이렇게 이제 답안지 쓰고 했었는데 그 아까 중간에 그 설명하면서도 얘기했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게 중간에 가이드라인을 잘 세우면 좋은 방향으로 가서 괜찮은 글이 되고 그래서 최고 답안도 많이 되고 했는데 또 이게 욕심을 살짝 부리면 핀트가 싹 어긋나가지고 다른 데에 가서 엄청 열심히 쓰는 거예요. 그런 답안들이 몇 번 있어가지고 본인이 좀 중간중간에 좀 실망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앉아서 들어보니까 그 모든 합격한 친구들 다 마찬가지지만 합격한 친구들이 갖고 있는 대로 저렇게 그 수업이나 그다음에 강의나 답안 특강이나 맨투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전략이 있으니까 합격할 수 있었겠구나. 물론 뭐 떨어진 사람들이 전략이 없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부분에서 전략도 있고 그걸 좀 본인 답안으로 잘 채워있기 때문에
수업을 잘 끝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재밌게 잘 들었고요. 특히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는 하는데 그 좀 약간 그 민망해서 대놓고 막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 이용 아니면 활용이든. 왜냐하면 아까 그 합격자 노진호 합격자가 얘기한 대로 학교에 가서 그 전공하는 교수님한테 제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여기에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까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 수업을 들어도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물어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물어보면 알려주시긴 하겠지만 그걸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는 좋다. 뭐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받을 일이 많지 않은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서 그런 걸 좀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도 있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글을 잘 붙이는 사람도 있고 사례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도 있고 되게 이제 각자 재능들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면 그게 본인께 되고 본인께 되면 어느 단계쯤 되잖아요. 아마 그 노진호 합격자는 그 경험을 했을 텐데 한 저한테 A 받을 정도 단계가 되면 실제 시험장 가도 B 플러스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60점대 후반 밑으로 웬만해서 실수하지 않으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엄청 어려운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를 아마 굉장히 잘 활용하고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 같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좀 괴로운 일일 수 있겠지만 본인한테는 시간을 단축하는데 그거만큼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시간을 좀 단축하고 그다음에 좀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약간 지금 그 제가 앉아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저 2023년도에 이제 맨투맨 듣고 합격했는데 그때 그 최고 답안을 낸 사람들이 항상 5명에서 6명 정도 됐거든요. 그 노진호 합격자도 그 중에 한 답안이었는데 그때 합격한 친구 중에 지난 3월 달에 제가 답안 특강 때 그 초청해가지고 그 답안 특강 어떻게 했는지 본인은 어떻게 공부했는지 공부 방법을 좀 소개 들은 친구가 있어요. 한혜원이라는 합격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또 공부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딱 여기서 그 강의 그때 이제 설명회 한 거랑 지금 설명회 한 거 들으니까 옛날에 저 친구들이 답안 썼을 때 그 답안지 쓰는 전략들이 다 달랐거든요. 둘 다 이제 최고 답안들이었는데 그래서 스타일도 다르고 공부하는 방법들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제일 인상적인 답안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맨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잘 쓴 답안도 있지만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답안들도 있고 그다음에 천천히 이제 계단처럼 올라가는 답안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자기 전략을 잘 세워서 잘 만든 답안인 것 같은데 설명에도 딱 똑같이 그 공부한 방법대로 설명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 안 본 분들은 그 3월 달에 한혜원이라는 합격자가 본인이 공부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진호 합격자 공부한 방법하고 또 좀 다르니까 그것도 들어보면 아주 잘 쓴 답안들을 구성하려면 어떤 전략들을 세우는지 좀 비교도 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략도 세울 수 있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노진호 합격자한테는 약간 무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데는 다 좋은 전략들이 될 테니까 그거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맨투맨을 시작을 할 거고 이름을 뭐라고 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맨투맨 플러스라는 강의를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해 볼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한 페이지에 걸쳐서 주저리 적어놨는데 포인트는 2가지인데 하나는 보니까 맨투맨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거는 가이드라인을 잘 잡으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됐을 때는 확실히 이게 이제 그레이드를 막 올리는데 유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그레이드까지 가는 과정들이 좀 어렵고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잘 따라오는데 중간에 힘드니까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제가 조금 그 플러스에서 이제 강의를 좀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라는 건 뭐 학원에서 하는 이런 보편적인 강의보다 실제 답안에 어떤 부분을 집어넣어야 될지,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뭐 행시 공부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5급 공채하는 학생들하고 외교원 학생들 다 있으니까 공유할 수 있는 주제로는 아마 분석 수준 정도가 공유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말체 분석 수준으로 시험 문제를 만약에 만나면 말체 분석 수준은 대체로 다 알잖아요. 개인, 국가, 체계. 근데 이제 이거를 문단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개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고, 그 두 번째 문단의 국가는 어떻게 설명할 거고, 체계 수준은 어떻게 설명할 거고, 맨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이거든요.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일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목표는 뭐냐면 좀 시간을 더 많이 단축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그 노진우 합격자가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 가이드라인을 잘 찾아서 좋은 길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길을 살짝 어긋나면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좀 안타까운 답안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한 길을 잡아주는 그런 거를 이제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맨투맨에다가 제가 붙인 이름대로 플러스니까 강의를 하고 그걸 답안에 구현시키고 답안을 제가 첨삭하고 첨삭한 걸 가지고 다시 맨투맨을 해서 질문받고, 요 과정을 거치면 그 조금 더 시간을 좀 줄이고 좀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제 마지막 얘기는 외교원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5급 공채 학생들이나 다 비슷한데 이제 그 과목 수가 좀 줄었잖아요. 뭐 외교원은 원래 3과목이고 그거 합쳐가지고 통합 논술을 2개를 받는데 하나로 줄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좀 줄면서 이게 그 우리가 시간하고 관심을 모든 과목에 다 분산할 수 있냐면 그렇지는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줄면 경제학하고 이제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경제학하고 행정법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뒷과목들은 좀 아무래도 그 시간을 많이 못 쓸 거고, 외교원 같은 경우는 경제학이 어렵고 경제학에서 합격이 결정된다는 지금 약간 트렌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경제학에 더 투자하게 될 거고, 그러면 국제정치학 중요하긴 한데 좀 뒤로 밀릴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답이 있는 과목들은 다시 복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과목들은 복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논리를 안 잃어버리고 계속 그 감각을 갖고 가야 되니까, 그런 감각을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일관되게 공부해서 좀 시간을 스프레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장기적으로는 이 과목들, 그러니까 논문 과목, 정치학, 국제정치학이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점수를 만들어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맨투맨 플러스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이제 새로운 강의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8월 13일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우리 이제 순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논문을 하나 읽어 볼 거고요. 그 논문을 가지고 그날 읽은 다음에 문제를 하나 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맨투맨 플러스를 듣는 학생들한테는 그 문제를 이제 답안으로 만들 때 어떤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그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스터디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답안을 만들고 제출하고 제가 첨삭해서 돌려주고, 그리고 답안 특강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맨투맨을 따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좀 수정해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상담을 좀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면 그래도 좀 더 완결된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 노진우 합격자가 너무 잘 표현해 줬는데, 시간을 만약에 저한테 한 200강 정도 할 수 있게 해주면 굉장히 세세하게 모든 주제들을 다 쟁점들을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상은 일반 강의에서는 전체적인 구도를 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순환 강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답안 특강하고 맨투맨은 그 부분에 대한 핀포인트 레슨을 좀 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구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개별적인 고민도 좀 들어보고 개별적으로 답안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니까 8월 달부터 시작하는 그 강의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같이 내년에 좀 의미 있게 성과를 만들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는 잠깐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잠깐 받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죠. 시간? 시간은 일단 타임테이블을 좀 구체적으로 짜야 되는데 아침에 논문 특강을 하나 하고 그날 문제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맨투맨 플러스 강의는. 그래서 그 강의에서 1시간 정도 동안에 여기서 녹여낼 수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게 지금 어떤 범위에서 왜 쟁점이 되는지 설명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체화시킬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좋은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건데 대통령제에 대한 정치학으로 치면 대통령제에 대한 후안린치라는 학자의 비판이 있어요. 이제 국제정치로 치면 저런 거랑 비슷한 거지. 아이켄베리가 구조적 자유주의 만든 거랑 좀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만약에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하려면 거기에 딱 5가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암기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암기의 영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는 개별적으로 암기해서 맞추면 돼요. 근데 그 첫 번째에 그래서 뭘 설명할 건지에 첫 번째 문장까지는 맞출 건데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들을 어떻게 구현해야 원하는 답안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맨투맨 플러스에서 할 일이고 제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라고 한 거는 1시간 정도는 일단 강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필요하면 그걸 더 늘려서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고 그리고 답안 스터디는 답안 특강은 가능하면 다 모여서 하는 날을 쓸 거고요. 그거는 주로 일요일 날이 그래도 좀 편해서 일요일 날 시간을 잡아 쓸 거예요. 거기는 녹화해가지고 못 듣는 학생들이나 못 오는 학생들은 영상으로 좀 보게 할 거고 맨투맨은 따로 시간을 정해가지고 상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답이 됐나요? 강의 요일은 스케줄표를 좀 맞춰야 돼서 근데 그 전까지 했던 거는 주로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 논문을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논문을 하고 아니면 수요일 날 논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일요일 날 답안을 일요일 전까지 답안을 써서 내면 일요일 날 돌려드리고 맨투맨은 그 다음 주에 하거나 아니면 일요일 날 맨투맨 하거나 이렇게 이제 정해서 했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할 거고 지금 하나 이제 맨투맨 플러스 하는 그 강의는 아침에 피셋이 있고 오후에 순환 강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좀 피해가지고 강의 시간을 좀 잡아서 할 생각인데 그거는 순서상 만약에 우리가 수요일 날 논문을 강의를 했으면 맨투맨 플러스는 금요일 정도쯤 왜냐하면 답안을 쓰기 전에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답안을 쓰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을 띄워놓고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고 시간 쓰기는 저녁 시간이 좀 수월할 것 같은데 그거는 학원하고 강의실이나 이거는 좀 한번 협의를 좀 해봐야 되니까 그건 다음 주 정도쯤에 좀 구체화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답이 됐나요? 네.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분? 이제 질문은 예비순환이나 일순환 때 공부가 지금 아직 다 잘 안 잡혀서 있는 사람도 답안 특강 들어도 되냐는 건데 일단은 들어도 당연히 되고요. 그 친구들한테 시간을 줄여주고 공부 방향을 좀 정해주는 게 목표니까 아마 답안 특강 들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좀 보고 나면 순환 강의의 수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순환 강의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패처럼 돼 있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쭉 설명하는 거고 답안 특강은 그중에 일부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매우 디테일하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좀 부패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알려면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가지고 있고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순환 강의들을 좀 커버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전에는 제가 주로 이제 그 약간 소크라테스 방식대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면 좋겠고, 그런 글이 되려면 전체 구조는 이렇게 짜면 좋겠다는 구조에 좀 초점을 맞추고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 플러스는 그 구조에다가 약간 미시적인 부분을 좀 붙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디를 갖다가 붙일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논문을 읽었는데 그 논문 20페이지 중에 실제 답안에는 한 2단락이나 3단락밖에 만약에 못 쓴다면 그걸 어디서 뽑아다가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설명할 거니까, 그거는 아마 초보들 혹은 초심자들도 수업 들어도 충분히 될 수 있게 만들 테니까 그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이 됐나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그 8월 달에 한번 시작을 해볼 거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일단 8월, 9월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숙지하는 쪽에 초점 맞출 거고요. 9월, 10월 이렇게 가면서는 거기에 약간만 플러스 할 거고, 내년 3월부터는 응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이게 좀 이 자체적으로 한 1년짜리 코스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초반에 공부가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시려면 그 올해 시작을 해서, 그리고 내년에 이제 응용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아침 시간에 그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 듣느라고 또 애들 많이 쓰셨는데, 이 더운 여름을 좀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여기 국제정치학 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주에 일순환 시작하니까 그때 다시 만나고, 일반 행정에 정치학하는 분들은 추석 전에 다시 만나서 또 순환은 순환대로 한번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다반특 강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